형, 이교시 형 한번 볼까요? MSP, 뭐죠 이게? C 매니저? 아, 가로예요? 아, 네. MSP의 역할인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MSPC 같은 느낌. 그렇죠? 이 전체가 철자처럼 느껴지는 느낌이어서. 이런 거, 근데 이거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문제 뭐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보안 인증제도. 좋아요. 목차 잡기 제일 쉬운 문제 하셨네요. 얘가 2단락, 3단락 목차 끝. 그렇죠? 그러면 클라우드 도입에서 MSP의 역할을 먼저 쓰셨네. 음, MSP의 개요, 역할, 관계. 음, 일단 첫 번째 개요만 1단락으로 뺐어야 돼요. 역할이라고 쓰지 마시고 MSP의 뭐 등장 배경 아니면 MSP의 개요, 뭐 MSP의 뭐 필요성 이런 걸로 하셔서 1단락을 얘로 빼셨어야 된다. 첫 번째. 양은 괜찮아요. 네. CSP가 제공하는 환경에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프로바이더니까 그런 걸로 좀 정의는 내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역할이니까 이달락에 왔었어요, 제 얘가. 이달락의 가와 이달락의 나가 맞았을 것 같아요. MSP와 CSP의 관계는 사실 물어봤나요? 문제 잠깐 봐야겠네. 안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없죠. 음. 네.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MSP의 역할과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를 설명하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 2번 붙이지 마세요. 여기 없잖아요, 목차에. 그러니까 콤마 찍어서 두 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목차가 1, 2, 3, 4 또는 가나다가 있으면 그거 그대로 따라가시고, 없으면 그냥 콤마로 끝내세요. 굳이 번호 넘버링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역할에 대한 개념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단계, 이미 구분의 단계를 적으신 거잖아요. 그럼 이 단계별로 역할을 도식으로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표를 그리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표의 내용은 너무 많아요, 일단. 그렇죠? 시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걸렸죠? 28분. 일단 너무 많아요. 한 페이지 채우시려고 텍스트로 채워서 그런 거잖아요. 도식이 들어가고 이 역할을 하나씩 좀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단계가 하나, 둘, 셋, 넷, 5단계라서 두 개씩만 넣어도 10줄이거든요. 그렇죠? 얘를 한 바닥 표로 막 줄줄줄 많이 쓰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채점을 어차피 이렇게 많이 있다고 다 읽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식 하나, 표 하나로 가주시는 게 가장 심플하고 양은 좀 줄인다. 그래야지 오른쪽 설명을 줄이고 그래야지 시간이 좀 줄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도식도 그려야 되잖아요. 3번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얘가 1달러, 한 줄 띄고 2달러의 가의 도식, 나의 역할을 하는데 양을 좀 줄이자. 그리고 얘는 안 물어봤으니까 쓸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거보다는 여기 내용이 들어가야죠. 간글에다가 MSP랑 CSAP에 대한 거. 그렇죠. 지금 CSAP가 왜 나왔는지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죠. 보안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MSP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보안 인증 제도가 보안이 이슈가 된다. 그래서 보안 인증 제도가 있어. 이런 내용이라도 있어야죠. 왜 뜬금없이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가 이 문제에 나왔냐는 거죠. MSP가 있고 CSAP랑 무슨 상관인데?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간글에 넣어 주셔야죠. 그래서 MSP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 보안 이슈에 대한 인증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인 CSAP를 돕는 거야. 라는 것들을 어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의랑 구성도, 즉 도식이 한 세트다, 항상. 1교시처럼 분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다까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나 다까지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가, 나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의 개념 및 또는 정의 및 구성도. 그렇죠? 사실 CSAP의 구성도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신청기관, 인증기관, 심사기관은 구성도인가요? 아니면 이 역할관계도 같은 느낌인데? 아니면 절차도 같은 느낌이고?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절차도라고 쓰던가? 구성도는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건데, 여기 내용 그리신 거는 각 기관별에 대한 역할이나 어, 참여 기관에 대한 구성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좀 바꾸든가? 아니면 지금 사실 절차의 느낌이 더 강하죠. 이건 절차잖아요. 그럼 절차도라고 쓰시고, 어,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그렸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조금 더 맞았을 것 같아요. 배경 안 물어봤고요. 대상도 안 물어봤어요. 이거 쓰고 싶으시면 표로 넣으세요. 이렇게 쓰고 싶었으면 표로. 왜냐하면 텍스트가 줄줄줄 있는 거는 가독성이 확 떨어져요. 1교시형도 그랬지만 텍스트가 줄줄줄 있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도식이나 표로 들어가는 게 심플하고 그래야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가독성이 구분감이 있으니까 가독성이 확 들어가거든요. 그거 좀 변경하시는 게 좋겠고 점검 영역은 뭐 좋아요. 6줄. 굿. 근데 2교시형은 8줄 정도 써주시면 좋겠어요. 음. 그래야 이제 페이지가 좀 더 나오거든요. 1교시, 왜냐면 목차가 위에 목차들이 빠지고 문제가 빠지기 때문에 한 페이지 분량이 안 나와요. 이렇게 쓰면. 지금 이걸 써서 이제 이 분량이 늘어난 건데, 그렇죠? 여기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상과 이거를 여기로 넣으세요. 네. 점검 영역 및 뭐 이런 거 쓰시면 되잖아요. 배경, 아니 대상. 그래서 여기를 3줄 더 늘리셔도 요거를 여기로 늘려서 3줄 늘려서 키워드로 넣어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맞다. 그래서 요거는 빼고 이렇게 넣는다. 그래서 간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단락이 끝나버렸잖아요.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3개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1단락에 개요 반 페이지, 2단락에 물어본 거 하나, 3단락에 물어본 거 하나, 2개 물어봤으면 3개 물어봤으면 1, 2, 3에 한 페이지씩 나눠도 좋고요. 아니면 2개를 한 페이지에 우겨 넣어서 0.8페이지씩 가 나에다 나눠 쓰고 3단락에다가 하나를 크게 쓰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건 문제 따라서 변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3개 물어봤으면 1, 2, 3단락 또는 2, 3, 4단락에 한 문제씩 박아 넣고 끝내신다. 개요는 앞에 반 페이지 더 적어주시는 게 좋고. 개요와 종결 4단락은 선택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개요를 하고 4단락을 안 쓰거나 하는 게 좀 더 그러니까 전체 답안의 흐름상은 기승전결인데 기 없이 가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선택적으로. 4개 물어보면 무조건 2단락에 가나에 하나씩, 3단락 가나에 하나씩 해서 쓰시면 돼요. 4개 물어봤으면. 그래서 목차 잡는 건 4개 물어보고 2개 물어보는 게 가장 쉬워요. 왜냐면 그냥 그거 그대로 목차 넣으면 되잖아요. 3개 물어봐도 사실 1단락, 2단락, 3단락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단, 3가지 물어봤는데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정이다. 그러면 반 페이지만 하셔도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조정하시면 좋겠다. 일단 내용상으로는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공 가능은 정의 느낌이 아니라 좀 정의가, MSP에 대한 정의가 안 보여요. 그래서 MSP에 대한 정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다음에 얘는, 좋아요. 목차 잡는 것만 조금 다시 고민하시면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게 가장 낫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좀, 달러 개요에 네. MS랑 CSAP 내용 개요가 둘다 아니. 개요는 내 답안을 어떻게, 그거 둘 다 넣으실 수도 있죠. 개념들 하나 그리고, 예, 쓸만한 게, 이렇게, 이걸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요런 개념도에, 여기, 이게 왜 필요했어? 아니면, CSP가 있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게 MSP고, 그래서 이거 인증받으려고 CSAP가 있어. 이렇게 흐름으로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물어본 MSP랑 CSP를 관리하고 보완하기 위해 요구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 어, 요즘에 보안 인증이 받았는데도 별로 이런 효력이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들을 뭐로 보완하면 좋겠어라. 나의 제어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해도 좋고. 그렇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어떻게 답안을 구성할지를 개요에다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답안이 딱 개요만 보고도 이 사람, 이 단락에 뭐 나오겠네? 결론에 뭐 나오겠네? 보고, 그렇죠? 이 사람이 내가 물어본 걸 정확하게 인지했는지를 거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보는 게 좀 이렇게 또 어필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개요의 역할은 사실 그런 거니까. 앞에 뒤에 나올 내용을 간략하게 추격해서 보고, 인지하고, 그럼 이렇게 보겠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선언 같은 느낌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MSP가 뭔지는 안 나왔으니, CSAP는 따로 넣으면 되는데, MSP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역할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MSP에 대한 정의를 쓸 곳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MSP에 대한 정의를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는 거죠. 정의라고 하고. 아니면 여기 도식 그리면서 MSP의 정의를 같이 넣어도 상관은 없고, 여긴 이렇게 쓰시고. 왜냐면 일단 MSP가 뭔지가 어디도 설명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CSF인 뒤에서 쓰셨지만 MSP가 뭔지 설명되어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 왜냐면 MSP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채점한다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네. 출제자가 이걸 채점하는 사람 이걸 다 알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텍스트, 이 문제 자체를 처음 보는 채점자도 있어요. 세 명 중에 두 명은 처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해설지만 보고, 이런 게 있었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 관리,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음, 이 정도 점수 받으실 것 같아요. 40점이죠. 맞나요? 맞죠. 2교 시험은 한 문제당 15점씩 3명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5점이 합격 커트라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디지털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 세 가지를 쓰는 거죠. 개념 및 사례, 3대 이슈, 대응 방안.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뭐 얘는 목차 어쩔 수 없죠. 1달러, 2달러, 3달러의 목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요것만 써도 돼요. 요거 안 써도 돼요. 좋아요. 그래서 개념과 사례. 여기 좀 암비게 어, 디지털 발전의 역기능이니까 문제점? 이런 거. 여기다 쓰셨네. 음.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요거가 여기로 가고 디지털 역기능의 개념 및 이게 지금 기술 흐름에 따른 뭐 변화 그래프 이런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 목차에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개요 느낌의 이런 건 이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는 개요 느낌의 도식이죠. 그렇죠. 사실 디지털 역기능 자체에 대한 도식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주제가 필요해서 역기능의 사례는 정책적인 거, 음, 공경사기를 이렇게 여기다 나누셨구나. 사례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역기능의 사례인데, 사례를 적어야죠, 여기. 그렇죠? 생태계, 정책, 사회기술, 경제는 사례가 아니잖아요. 얘는 그룹한 목차지. 사례를 적으랬는데, 여기다 사례를 적으셨잖아요. 디지털 위변조 해킹 이거가 사례지. 얘가 사례가 아니고. 그렇죠? 여기가 아니라 이게 왼쪽으로 들어오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키워드로 들어가고 설명이 오른쪽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례라고 적었는데 얘는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얘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나 다 적었는데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시지만 채점자는 안 적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읽었는데 이건 사례가 아닌데 그냥 끝나요. 그렇죠? 그럼 그냥 점수가 안 나가고 끝나요. 좀 억울하죠? 나 알아서 오른쪽에 다 적었는데. 자, 그럼 왜 이렇게 억울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성을 잘 하셔야 돼요. 얘가 사례다. 얘는 사례가 아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교 시형은 단락과 단락 사이는 띄어쓰기 하셔야 된다. 한 줄 띄었어야 되는데 안 띄었고요. 그다음에 네, 어서 오세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하라고 했어요? 간글, 그쵸? 간글도 빠졌죠. 그다음에 3대 이슈 물어봤는데 도식이 없어요. 페이지 양도 안 돼요. 그렇죠? 정의 구성도는 하나 한 장 세트로 이교 시험은 정의랑 구성도는 세트다. 그래야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 너무 많아요. 지금 보시면 댓글 테러하고 근거 없는 비방 정도만 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악성, 모욕 뭐 이런 글씨 없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쓰려 하지 마세요. 오른쪽에다가 텍스트 양을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8자 넘기지 마세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8자 웬만하면 넘기지 마시고 그 이하로 쓰세요. 그래야지 내가 너무 많은 내용을 안 쓰게 돼요. 글씨를 줄여가면서 많이 쓴단 말이죠.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그냥 어쨌든 여기도 눈에 확확 띄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안 읽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눈에 각은 가거든요. 훑어보는데 이상하거나 눈에 그래도 키워드가 눈에 밟히면 이렇게 읽다가 밟히면 키워드 있는 걸로 치니까. 근데 여기를 빽빽하게 쓰는 순간 절대 안 읽어줘요. 빽빽하게 쓰겠다는 건 내가 뭘 썼는지 너 보지 마 같은 느낌이에요, 차라리. 차라리 아예 모르는 내용을 쓰면 좀 빽빽하게 쓰셔도 돼요. 어차피 안 읽히니까 그러면 안 읽을 거거든요. 이게 시간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대응 방안이 필요해. 맛 좋아요. 요건 잘하셨고 그래서 대응 방안. 아, 로드맵이 먼저 오지. 대응 방안 로드맵이 얘가 나로 오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도식이 먼저 오는 게 좋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뭐 키워드는 나쁘지 않은데 텍스트가 좀 많다. 일단 음, 물어본 내용이 그렇게 되겠죠. 이게 맞죠. 도식을 포함한 표로 그리실 때는 첫 번째 컬럼의 키워드.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안 읽어요. 세 번째 컬럼은 안 읽는다고 거의 잘 안 본다라고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기를 좀 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단락, 단락은 한 줄이었습니다.
물어본 내용은 최소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3점. 다음에 네, 문제 10번 가상화 기술 분류 가상머신 LH 도커 오케스트레이션. 그래서 얘는 그렇죠. 음, 개요에 쓰셨고 기술 분류 얘가 2달러, 3달러, 4달러로 써야 되겠네요. 이미 얘가 가상머신 LH 도커 얘가 물어본 게 많아요. 하나인데도. 여기 분량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그게 된 거다. 가상화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가상화 기술을 통해 다양한 가상화 기술이 있어 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상화 기술 분류는 이렇게 적을게. 약간 이런 느낌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건 나쁘지 않고, 네. 기술 분류잖아요? 그쵸? 음. 따라서 여기 항목에도 기술 분류라는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물어본 게 기술 분류인데, 얘가 기술 분류인 거잖아요. 얘가 기술 분류 구성 요소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 기술 분류라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내용은 잘 적어주셨고. 근데 지금 간글들이 보면 쓰다가 말아요. 끝까지 가주세요. 좀 텍스트 채워주세요. 뭐 웬만하면 한 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네. 사용함으로써 뭐 도커를 뭐 이렇게 이런 글씨를 좀 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지? 복수. 네. 음, 글씨 연습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특히 이런 거. 티귿 이런 거. 너무 흘겨 쓰시고, 음, 글씨가, 어, 균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씨가 악필이라기보다는 흘겨 쓰셔서 문제인 건데, 어차피 저희가 시간 없으니까 흘려 쓰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최소한 글씨의 뚱뚱함이나 높이는 항상 일관된 게 좋다. 그럼 높이는 보시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뚱뚱하지 않아요. 어떤 건 뚱뚱하고 어떤 건 얇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그 다음에 최소한 첫 번째 자음은 좀 정확하게 쓰자. 다 흘려 쓰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다 정자로 쓰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첫 번째 자음은 조금 정확하게 쓰려고 해주세요.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요. 한 번에 안 되고 어차피 마음 급하면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오케이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게 의지는 보이면 글씨가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쓰시면 글씨가 안 나아져요. 어차피 저희가 맨날 쓰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연습이 돼요. 의지를 자꾸 가지시면. 좀 의지를 가지면 좋겠고 여기 위에 텍스트는 많고 여기 좀 적잖아요.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얘도 마찬가지예요. 도커를 사용해서 도커 얘기만 있네. 그치? 다양한, 어, 가상화의 다양한 기법으로 아니면 다양한 기술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상머신 LXC 도커 같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나 이거 설명할게. 이런 내용이 좀 되면 좋겠는데, 음, 그리고 물어본 게 지금 가상머신 LXC 도커잖아요? 그럼 걔가 충실히 설명이 돼야 돼요. 지금 개념도랑 개념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개념도와 개념만 갖고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구성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표가 구성 요소 세 줄짜리가 더 들어가서 표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쓸 양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보통 한 1.2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개념, 도식, 그다음 도식은 이때는 네 줄이 맞아요. 여섯 줄 가면 너무 양이 많아져서 그래서 뭐 세 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네 줄 정도. 그러니까 개념 두 줄, 도식 네 줄, 그다음에 키워드 세 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키워드는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키워드 세 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얘를 정확하게 그래도 설명이 돼요. 최소 분량이에요, 최소 분량. 뭘 물어봤는데 내가 적는 최소 분량은 그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 개 물어보면 그걸로 여러 개 써야 되니까 힘들지만 다른 데서 줄여야 돼요, 시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나와요. 이렇게 세 개씩 물어보는 케이스는 좀 나와요. 그러면 물어보는 이 문제에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줄여야죠. 얘는 만약에 27분 썼으면 다른 문제 23분에 쓰게. 왜냐면 어차피 2교 시험은 네 문제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조절 분배를 나중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 문제가 25분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긴 해요. 문제에 따라서. 근데 작정하고 그런 문제만 여러 개 고르시면 이제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문제 배분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물어본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 포인트.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은 개념 및 개념도 좋아요. POD 원하는 게 개념도가 있어요. 이거는 그림이. 쿠버네티스는 네. 지금 물어본 게 오케스트레이션을 물어본 거죠? 쿠버네티스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면 오케스트레이션에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좀 적어주시는 게 좀 많이 나아요. 쿠버네티스로 가는 것보다. 그래도 틀린 건 그거의 예시로 쿠버네티스가 대표적인 모델인 쿠버네티스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냥 오케스트레이션 자체로 그 오케스트레이션은 사실 워커노드냐 이런 내용보다는 이건 쿠버네티스 내용이니까 결국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자원에 대한 스케줄링도 해주고 분배해 주는 거에 대하다. 오케스트레이션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기능으로 있는 뭐 메소스나 쿠버네티스나 도커 스임도 있어. 참 이게 좀 더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물어본 거에 대한 내용에 맞는 거죠. 포인트가. 근데 나는 만약에 오케스트레이션이랑 쿠버네티스밖에 몰라? 그러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왜냐면 메소스도 모르고 도커 스임도 모르니까 더 적을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만 얘 같은 거는 포커싱이 더 맞으려면 오케스트레이션에 맞춰서 썼던 게 더 맞다. 너무 쿠버네티스를 쓰신 거니까. 쿠버네티스도 너무 간략하게 쓰긴 했고요. 시간 조절은 잘하셨는데, 음,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조금 보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일단 간들. 물론, 안 이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음, 의도를 갖고, 내가 이거 전체가 하나의 문서야, 라는 의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이긴 애매하지만, 웬만하면 다 이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물어본 내용, 충실히 작성. 세 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얘는 물어본 내용을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성 요소가 없으니까. 그래도 개념 있고 하니까 한 2, 3점 정도 줄 거거든요. 지금 3개 물어봤으니까 5점, 5점, 5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당 5점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점수가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2점.
얘는 잘 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 것도 사실 오케스트레이션 물어봤는데 조금 빗나갔잖아요. 그러면 4점 정도 받을 거예요. 그럼 몇 점가예요? 4점가이잖아요. 그러면 11, 12점밖에 못 받아요. 10, 양을 쓰긴 쓰셔서 이렇게 하면 35점. 실제 시험에서.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좀 충실히 적어서 최소한 4점 이하로 안 떨어지게 단락마다 물어본 게. 그래야지 좀 커버가 돼요. 40점, 한 3점, 43, 뭐 42, 44, 이 정도는 받아야 다른 문제에서 좀 더 받은 걸로 이게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한 문제가 막 30점대로 내려가면 5점 채우기는 커버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한 문제만 45점 이하로 맞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점수가. 물론 고득점 맞는 것도 굉장히 고득점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교시형에 7점 주는 거가 2교시형은 한 17점 주거든. 그러니까 2점 정도씩 차이 나요. 그러니까 2교시형이 점수폭이 더 크게 받아요. 그래서 50, 48, 뭐 49, 51, 막 이렇게 받기 쉬워요. 2교시형은.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 점수가 떨어지는 것도 한 43 이런 것도 다 커버가 되거든요. 왜냐면 까이는 것도 그렇게 까이니까. 이해하세요? 이게 1점 차지만 조금 점수의 폭이 좀 더 에버리지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좋다. 어유, 지금 같은 분이 또 쓰신 줄 알았어요. 똑같게 쓰셔가지고. 29분. 좋아요. 답 어디 갔나요? 답. 어디 있나요? 아, 답. 그쵸. 귀중한 한 줄 버리지 마세요. 저번 주에 답을 빼셨던 것 같은데. 그쵸? 네. 필사를 덜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죠? 네. 이게 필사하면 절대 답을 까먹을 수가 없어요. 맨날 쓰는 거니까. 이게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합쳐주세요. 하나로 합쳐주시고, 어, 리죠, 이거? 근데 레소스. 음. 네, 잘하셨는데 간글이 없어요. 이어지게 간글. 네. 그다음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네, 이거 잘하셨고 여기 내용이 시간 이거 그림 그리느라 시간 많이 걸리셨네. 네, 그림 그리시느라 많이 걸리셨네. 그림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금방 그려지거든요. 네, 지금 그림 연습한 시간이 좀 부족한 느낌이고 많이 지금 필사를 하시면 시간은 줄어들 것 같아요. 예술 개형이 없으니까 두 줄씩 쓰신 거네요. 두 줄 정도 나쁘지 않게 쓰셨어요. 근데 웬만하면 세 개. 정말 어쩔 수 없으면 두 개 쓰지만, 웬만하면 구성요 세 개. 요렇게 쓰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앞에 분도 똑같게. 잘하셨는데 간글이 없어요. 오케스트레이션은 그림 어디 갔나요? 대하여는 뭐예요? 대하여는 뭐예요? 처음 봤어요, 지금. 목차에, 이런 목차 어딨나요? 문서에.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에 대하여. 개념 및 뭐, 개념 구성도 및 구성 요소, 이렇게 제일 심플하게 쓰는 목차죠. 이 땡땡땡의 개념 및 구성 요소, 개념 구성도 및 뭐 구성 요소, 이렇게. 그 다음에 어차피 목차 쓸 거잖아요. 그거를 좀 더 붙여서 썼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실 얘는 목차 고민할 게 없어요. 그리고 얘를 쪼개서 밑에 들어오셔야죠. 여기 지금 구성도가 없어서 지금 양이 부족해요. 지금 4달러 쓸 게 아니라, 일단 4달러는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일단 버리시고, 4분 넘어갔으니까. 그 시간에 지금 여길 썼어야 돼요. 얘가 지금 한 페이지 분량 나와야 되는데 반 페이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지금 세 개 중에 두 개 잘 쓰셨거든요. 그럼 10점이에요, 일단. 그쵸? 위에 거 두 개는 10점, 5점, 5점. 얘는 지금 2, 3점이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사실 거의 15, 15, 14 정도 맞을 수 있을 정도 문제. 15, 15 맞을 거를 15, 15가 아니라 지금
12, 3점 맞을 수준으로 지금 점수 확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도 개념이랑 적었으니까 3점 정도는 줄 것 같아요. 13점밖에 안 되잖아. 4달러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물어본 내용은 최소 한 페이지. 필사. 열심히 해주세요. 필사 하셔야 돼요, 진짜. 필사 안 하면 안 돼요. 매일 아침 필사가 나의 합격의 속도를 다 봅니다. 농담 아니고 현실로 얘기하는데요. 제가 안 해서 오래 걸렸어요. 제가 안 해서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 차에 했거든요. 매일 필사하고, 매일 셀트하고, 네, 토토도 했지만. 그리고 점수 확확 올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제 답안 보고 다들 합격권이라는 얘기가 그전엔 안 나왔거든요. 2년을 해도 합격권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필사하고 나서는 합격 답안이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쓰는 게 중요해요. 일단 답안지 자체가 합격할 품질은 되네라는 걸 빨리 들으셔야 돼요. 키워드는 둘째 치고. 키워드는 6개월이면 된다니까요. 필사가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네. 필사하고 답안지 품질 올리는 데가 오래 걸려요. 어차피 틀 맞추고서 채워넣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틀 맞춰놓고 채워넣는다. 그렇죠? 그게 지금 포인트다. 아쉽네요. 3달러 분량이 부족. 그래서 13점. 요거 빼고 그림 하나? 네. 이거까지 쓰고 싶으면 여기서 끊고 시간 한번 재고 쓰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텍스트가 엄청 많은 건 아니라서 오른쪽이 좀 많긴 하네. 글씨가 조금 작아서 오른쪽에 설명란에 텍스트가 좀 많아요. 네, 네. 이렇게까지 많이 쓸 필요가 없거든. 저 같으면 사실 여기서 끝나요. 프로세스, 콤마, 네트워크, 어, 부분 정도로 아마 끝났을 것 같아요. 격리, 뭐, 등으로 이런 글씨 다 빠져도 여기까지 차거든요. 이 정도 글씨양 확확 줄이면 시간이 확 줄죠. 왜냐면 어차피 텍스트 쓰는 시간이. 그렇죠? 글씨를 조금 더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 글씨가 너무 작은데.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문제가 뭐죠? 아, 가상화. 여기다 문제 좀 적어주세요. 좋아요. 가상화 기술. 10번.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문제를. 가나다 있잖아요. 가나다 다 쓰셔야죠. 가나다 다. 세 줄 쓰셔도 되니까 가나다 쓰세요. 그다음에 답한 거 줬고, 기술, 가상화 자체를 쓰신 거고, 그래서 이제 간글이 없고, 기술 분류 그림 그리셨고, 왜 5줄만 하셨지? 6줄 하시지, 그냥. 그리고 너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조금 부분감을 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게 쪼개서, 여기 앱, OS, 여기다가 뭐 기타를 하시던 ETC 이런 걸로 하셔서, 기타라는 게 좀 그러니까. 같은 의미지만, 그 외 분류 아니면 확장, 이런 용어를 써서, 별거 아니잖아요. 텍스트. 그래서 좀, 그래도 난 얘가 좀 구분감 있게. 그리고 저 같으면 그거를 여기다가 쓰고, 마찬가지죠. 지금 기술 분류인데 기술 분류가 없어. 목차가 안 맞아요. 목차에 쓴 내용이 표랑 안 맞아. 표의 헤더랑 목차랑 조금 맞춰 있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설명. 지금 보면 2대 3대 5가 아닌 느낌이에요. 여기가 양이 훨씬 많은 느낌. 그리고 가운데로 가세요. 가운데로. 왼쪽 정렬, 여기 가운데 때 갑자기 왼쪽 정렬. 텍스트 많죠, 지금. 서비스, 수행, 어플리케이션. 야, 이 긴 글씨를 여기 한 줄에 다 쓰셨네. 저는 저 같으면 여기서 시작했을 거고, 서비스, 수행, 어플리케이션, 단위. 이로 끝났을 것 같아요. 가상화, 수행, 텍스트 없이. 그죠? 여긴 또 글씨가 나쁘지 않은데.
오른쪽 텍스트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내용 적어주시고 개념이 먼저 나오면 좋겠어요. 개념을 먼저 쓰고 도식을 그리고 키워드. 키워드가 지금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키워드 하나도 없죠. 얘처럼 개념이 먼저 나오는 게 좋겠고 도식은 나중에 그다음에 키워드. 얘만 지금 구성 요소 쓰셨네. 그렇죠. 위에도 구성 요소가 있었어야 된다. 또 얘만 또 구성 요소가 너무 많아요. 위에는 구성 요소가 하나도 없고. 그래도 하나라도 썼으니까 세 개 중에. 안 쓴 거보단 아까 앞에 분 2점 맞은 것보단 맞을 거예요. 얘는 3점. 이게 하나라도 썼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웬만하면 개념 먼저 쓰시고 도식 밑으로 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는 건 개요에만. 개요엔 도식하고 밑에다 개념 가는 건 오케이인데 다른 거 쓰실 때 물어본 걸 정확하게 쓸 때는 웬만하면 개념 먼저 쓰고 도식 쓰시는 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밑에 칸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얘도 해도 하시지 기왕하는 거 한 줄이라도 더 해도 하시면 한 줄 그냥 늘어나잖아요 텍스트도 별로 거 없는데 분류랑 설명 딱 그거면 끝나잖아요 여기다 이 내용이 적어요 지금 오케스트레이션 자체에 포인트 줘서 하신 건 좋아요 굿 이게 정확하게 물어본 포인트를 봤는데 여기에 내용이 적어 그러니까 두 줄씩 쓰세요 독거 수입 키워드가 세 개밖에 없잖아요. 두 줄씩 쓰세요. 오른쪽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해서 좀 늘리더라도 그렇죠. 이거 같은 거 지금 한 줄, 두 줄, 구글 개발, 구글 개발 기반 오케스트레이션 뭐 그렇게 하시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거지로 늘린다 느낌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두 줄씩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페이지가 나옵니다. 시간을 줄일 부분이 없네. 오른쪽 텍스트 좀 줄이는 거 외에는 키워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빠듯하네요. 여기 여섯 줄이니까 세 개만 쓴다 치면 얘까진 커버가 여기 둘 중에 하나는 커버가 될 것 같고 오른쪽 텍스트만 조금 줄여보면 시간 될 것 같거든요. 한두 번만 더 쓰면 26분이니까 이 정도면 조금 연습하시면 이건 23, 4분 정도에 쓸 정도 양이에요. 내용만 보면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 전체 설명 부분 텍스트 3점.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어, 쓸 게 많은 문제를 또 선택하셨네요. 시간 안에 쓰기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 선택하셨어요. 네, 8번 문제는 물어본 게 너무 많아요. 일단 가에도 3개나 물어봤죠? 나에는 4개나 물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에다가 여기도 그냥 사설, 공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렇게 적으셔도 됐었어요. 굳이 사설 클라우드, 공용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굳이 다 적을 필요는 없었다. 음. 얘는 잘하셨고, 좋아요.
그래서 다른 거 쓸 여력이 없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어봤더니 칸이 안 돼서 막 여러 번 지우신 느낌이네요. 그렇죠? 텍스트 한 줄에 쓸려도 안 되니까 지워보고 또 쓰고 지금 그런 식 느낌인데 이럴 거였으면 한 번 더 쓰시지. 그냥 써놓은 다음에 이거 이렇게 줄이면 되겠다 싶고 지금 일단 간단히 봐도 텍스트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간단히 봐도 텍스트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시간은 28분. 어우, 그래도 금방 쓰셨는데? 화이트를 지운 시간 포함해서 28분이에요? 빼고. 빼면 안 되죠. 이거 다 시간인데, 같은 시간인데. 어, 연습을 한번 다시 하면 좋겠다. 어쨌든, 그렇지만, 28분이면, 틀린 글씨 한 번도 없었다는 가정화의 시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클라우드의 개념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음. 클라우드 서비스가 뭔지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그 내용이 있었어야 될 것 같고. 여기다 이거 그리면서 클라우드가 뭐냐 정도는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니면 얘 개별의 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가나다로 해서 각각에 대한 개념, 구성도, 구성 요소가 들어가는 게 더 맞는 답이에요. 근데 시간 안에 쓰려고 이렇게 쓰신 건 좋아요. 그쵸? 근데 사실 얘는 특징을 물어봤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징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얘에 대한 기술 요소가 잘 들어가는 게 구성 요소라고 적으셨잖아요. 근데 구성 요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여기다 특징이라고 적으셨으면 그나마 이해하는데, 여긴 구성 요소라고 적었으면 여기도 구성 요소여야죠. 얘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페이퍼 유즈라고 딱 간단한 쓰시지. 사용한 만큼 지불 너무 이렇게 설명으로 쓰지 마시고, 페이퍼 유즈는 구성 요소가 맞으니까. 이거 너무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너무 설명을 하셨어. 채점해야 되는 장소, 채점이 키워드로 들어가는 곳에 오른쪽에 는 설명글이랑 똑같은 설명글이 들어가니까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를 보고 채점을 주로 하는데 여긴 키워드로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은 다 오른쪽 끝으로. 뭐 좀 바꾸고 요 이름만 바꾸고 요거를 키워드화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퍼블릭보다 그냥 낮은 유지비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구성 요소라고 하기 좀 그렇죠. 연계 연계 기능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이브리드면 얘 둘 다 쓰는 건데 그렇죠. 아직 클라우드 쪽 키워드를 좀 모르셔서 그런데 이제 뭐 레이턴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폴리그ра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여기 방화벽 이런 거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방화벽도 구성 요소잖아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랑 그냥 일반 방화벽이랑 그 두 개만 하셔도 WAF랑 그냥 FW랑 두 가지 키워드만 적어도 방화벽으로만 여기 키워드가 두 개네. 뭐 그런 것만 있겠어요? 보안도 다 들어갈 거고. 프라이빗은 여긴 VPN 같은 것도 넣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퍼블릭은 VPN 따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조금 구분감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다음에 간글 없고요. 세 가지의 특징 및 구축 방법. 음, 음, 어, 불필요. 얘는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물어본 게 특징이니까.
네, 뭐, 나쁘지 않아요. 구축 방법, 도식으로. 네. 요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너무 텍스트로 쓰지 마시고, 이 도식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요거 그림 그리시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리신 거잖아요. 자를 이용하시면 요거 그냥 그려지는데. 자에, 이따가 어떻게 그리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화살표 있잖아요. 삼각형. 네. 그 옆에 있는 삼각형 있잖아요. 전체 크게 그리신 다음에 그 삼각형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럼 두 번에 걸쳐서 자를 돌릴 일 없이 한 번에 그것만 해도 시간이 좀 줄거든요. 그런 걸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이티브 합쳐야죠. 정의랑 도식 하나로. 그다음에 구성 요소. 여기다 다 적으셨네. 사과 패턴이라. 이거 다 이런 거 다 적을 수 있는데 왜 위에다가 키워드 안 적으셨어요? 여기 다 나왔네. 그렇죠? 사과 패턴을 적을 정도인데 여기 사과 패턴이 없다고요? 구성 요소. 그렇죠? 아쉽네요. 일단 물어본 내용은 구성 요소 중심으로. 그리고 간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13이냐면 첫 번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쓴 거가 특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요것만 구성 요소로 조금 잘 정리하셨어도 14점은 맞았을 것 같아요. 얘는 나쁘지 않았고, 이 정도 쓰셨으면 얘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걸 이렇게 했다고 점수를 뭘 안 드리진 않아요. 근데 가나 다까지 빼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점수 까진 않았어요. 지금 키워드 다 있고. 여기서 점수가 빠진 이유는 온전히 얘 때문에, 여기 때문이에요. 요것만 하시면, 좀 수정하시면 15점까지 나오실 것 같아요. 시간 안에 이거 쓰기 어려운 문제인데 잘 쓰셨어요. 잘 쓰셨어요. 잘 추격해서 잘 쓰셨어요. 그다음에 다들 클라우드 이런 문제를 많이 쓰셨네. CSAP 하나만 물어보는데 이게 어려운데 이렇게 쓰시면 그쵸? 개념 및 필요성을 먼저 적으셨다. 도식이 없네요. 도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필요성을 차라리 그림으로 이거를 도식으로 표현하시지. 이렇게 가나로 나누지 말고. 제가 2교시형은 단락을 빼면 반 페이지 빼야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서브 단락을 뺐다는 얘기는 두 줄로 끝나는 정의만 쓰는 건 없어요. 2교시형은 없고 1교시형만 이렇게 쓰시고 2교시형은 이렇게 단락을 뺐으면 반 페이지예요. 최소한. 단락을 빼지 말든가 뺀다면 반 페이지. 최소한. 보안 평가 및 인증제도. 보안 평가 및 인증제도 구성 및 역할. 절차. 목차를 네, 잘 하셨네요. 목차는 나쁘지 않다, 일단. 한 문제 물어봤는데, 그쵸? 32분 걸리죠? 내용이 많아요, 지금. 이 오른쪽 텍스트 엄청 많잖아요. 그쵸? 엄청 공부하신 건 좋은데, 내가 공부한 모든 내용 들었던 기억나는 걸 다 적자, 이러지 마세요. 안 읽혀요. 그쵸? 지금 2대 3대 5라고 하는데, 지금 비율도 안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가 다 묻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여기다 텍스트를 많이 넣게 되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간이 몇 분데요? 32분이 되는 거죠. 글씨가 많은데 시간이 줄어들 수는 없어요. 이건 팩트예요. 글씨를 줄여야 돼요.
텍스트가 많은데 어떻게 저희가 사람이 쓰는데 그렇죠? 아무리 시간을 줄인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최소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글씨 한 글자당. 또 글씨를 많이 쓰면 절대 페이지가 나올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거 공부를 덜 할수록 텍스트가 많아요.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채점자들도 텍스트가 많으면 이 사람이 아직 공부를 덜 했나 보다 느껴요. 축약되어 있지 않으면. 왜냐면 모를수록 설명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왜냐면 갖다 붙여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아는 걸 명확하게 모를수록 여러 군데서 뭘 가져다가 막 갖다 붙이거든요. 말을 만들어서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텍스트가 좀 많아요. 이런 것도 조금, 요거 그냥 보안 인증 신청을 여기다 하시고 화살표 이렇게 이어주셔도 되잖아요. 굳이 요 작은 데다가 굳이 우겨 넣고 여긴 텅 비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음. 여긴 텍스트를 많이 줄여야 될 것 같고, 간글이 없고. 아, 이걸 이렇게까지 다 외우셨다고요? 좀 축약하세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안 하셔도 돼요. 절차를 너무 다 상세한데요? 이러면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은데? 너무 상세해요. 이거를 시간화에 쓰는 게 목적이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사실 도식의 다가 아니라, 이거 어디 갔어요? 인증 절차에만 하시지, 인증 절차 개념도는 왜 또 들어왔어? 얘가 있는데? 얘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사후 절차는 얘 3단락으로 빼야 될 내용 같아요. 지금 얘를 간단하게 그리고, 그렇죠? 크게 얘를 그룹핑해서 그리고, 그렇죠? 이 내용이 준비 평가 인증 단계에 대한 표의 내용이 있어요. 표에 그 내용이 있었어야 됐어요. 왜 내가 이거 쓰겠다고 했잖아요. 인증 절차를 쓰겠다고 했는데 인증 절차를 그림으로만 그리고 설명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서 내 목차와 전혀 상관없는 절차 개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 차라리 얘를 이거 그리지 마시고 차라리 이걸로 개념도 도식 절차 개념도라고 하시고 절차 상세 절차라고 해서 차라리 표에다가 이 내용을 좀 축약해서 적으시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음. 이렇게 개념도까지 하실 거였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오버된 거거든요. 너무 과한 내용을 학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CSAP를 학습을 많이 하시니까 얘를 다 적고 싶으셨어. 그렇죠? 내가 공부한 거, 외운 거 이거 달달달달 다 적고 싶은 마음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목차도 크게 없고 시간도 안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채점자가 모든 도식에 있는 모든 절차를 그대로 기억해서 적길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핵심적인 부분만 적으시면 되죠. 얘는 도식이니까. 얘를 표에다가 조금 더 표현해 주시고, 도식에 좀 짧게 했다면, 표에다가는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내용은, 이 공간 없잖아, 시간 없죠. 그래서 내가 알지만 못 적었어. 상세하게 이렇게, 이런 부분 절차가 잘 몇 단계 정도 있어. 이렇게 해서. 전체에 대한 절차는 뭐, 16단계인데, 난 그걸 간단하게 적은 거야. 라는 표현 정도 해주시면, 아는데 이렇게 적었다 보다 생각하고 간단 말이죠. 그렇게 좀 답은 구성을 조금 바로 하기 좀 어렵겠네요. 좀 포인트가 많아서 학습한 내용을 축약해야 돼요.
일단 작성한 것만 기준으로 시간 상관없이 네, 15점 이상 봐줄 수 있어요. 이 한 문제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채점자가 보기에 점수를 깔 요소는 없어요. 이게 답안의 목차가 안 이쁘고 그러지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거는 정확하게 안 해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죠? 근데 한 문제를 이 시간에 쓰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는 줄 것 같아요. 제가 채점자다. 그러면 이 정도 한 문제 작성할 정도면 사실 점수를 까긴 어려워요. 무조건 점수 준다. 합격점 이상 무조건 맞는다. 그래서 시간 안에 이 정도 쓸 수 있으면 오케이. 진짜. 내가 진짜 필력이 너무 좋아서 시간 안에 이 정도 작성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선택에 따라서 사실 50점 넘게도 맞을 수 있는 게 양은 적어졌어요. 내용 자체는 되게 상세하게. 이 문제를 진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 거죠. 외웠던 뭘 하든. 하지만 시간 조금 텍스트가 너무 많고 채점하기 위엔 조금 답안지 구성이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네, 똑같은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썼는지 볼까요? 단락 띄어쓰기, 개념, 음, 좋아요.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도 적었고, 시간은 없고, 한 줄 안 띄워보고. 아, 그래. 오래 걸렸죠. 쓸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얘죠. 얘 세 개를 물어봤는데 얘 어디 갔어요? 없네요. 이건가요? 어, 안 되죠. 물어본 내용은 한 페이지. 특히나 물어본 게 많은데 이렇게 딸랑 쓰고 끝낼 수는 없어요. 얘 페이지가 안 나왔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얘를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구축 방법 및 특징. 순서 바꾸지 마세요. 순서 바꾸지 마세요. 문제 순서 바꾸지 마세요. 목차 순서 유지. 얘는 바꿔주세요. 도식 나오고 표가 나오는 게 좋지만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둘 다 표로 그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는 도식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아까 앞에 분처럼 구축 방법이 2달락으로 특징이 1달락으로 문제 물어본 목차 텍스트 순서 바꾸기 없기 아시겠죠? 바꾸지 마시고 뭐 이건 나쁘지 않아요. 이거 분류로 뽑고 키워드로 뺐네요. 그렇죠? 특징인데 어디 있어요? 특징 그게 설명이 안 돼요. 특징이 사실 여기 들어오는 게 맞아요. 얘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물어봤으니까. 물어본 게 여기 들어간다, 항상. 아니, 이달락 표의 두 번째에는 항상 물어본 내용이 들어간다. 그거를 상세하게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텍스트 설명글로 답을 내는 건 없어요. 거긴 채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해 주세요. 분량은 나쁘지 않고. 얘도 합쳐주시고, 요것도 분량, 예, 나쁘지 않고. 딱 한 페이지 분량 딱 맞고요. 음, 오른쪽 텍스트가 좀 많네요. 텍스트를 좀 더 줄여보면 좋겠고요. 이건 뭐 나쁘지 않고. 얘도 오른쪽 텍스트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들어가게 하고, 여기 너무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여기는 쓸 필요는 없어요. 굳이. 특히 영어로 이 정도 쓰시려면 여기 텍스트 쓰는 데만 시간 꽤 걸렸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한글로 적당하게 적어서 크게 텍스트 양을 줄여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일단 현재 시간으로 봐선 얘를 없애야겠네요. 개념만 가고 아니 얘 세 개에 대한 개념을 따로 빼고 이거에 대한 구성 요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1달락에다가 요거에 대한 1달락 가에다가는 이거 땡땡땡의 개념에서 딱 6줄 해서 세 개에 대한 정의를 딱 쓰고 개별로.
전체 개념으로 가지 말고. 그럼 이 단락에다가는 이 세 개 그룹핑해서 키워드, 구성 요소를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또는 세 개, 세 개, 세 개 받고 설명 쓰고. 그게 딱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구성도까지는 그릴 시간이 없고, 얘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물어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얘는 네 개지만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특징만 물어본 거니까 키워드로 적고, 얘는 잘하셨고, 얘는 가나만 합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조금 변경하시고 텍스트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텍스트 양이 많습니다. 줄여주세요. 물어본 내용은 홈페이지 분량 13. 그래서 현재는 13점 정도 맞으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다음에 디지털 트윈 CSP 뭐죠? 문제 14번. 네. 가나로 물어봤는데 이거 왜 가나다 맞나요, 이거? 그렇죠? 지금 왜 1, 2, 3이죠? 물어본 건 두 개인데. 그렇죠? 가의 디지털 트윈과 CSP, CPS, 나의 지능형 스카다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가의 디지털 트윈 및 CSP, 나의 지능형 스카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의 두 개를 물어봤으니까 2단락 가의 디지털 트윈, 2단락 나의 CPS, 3단락의 지능형 스카다. 이렇게 목차가 가야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스마트 팩토리, 요거에 대해 스마트 제조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의 개요라고 하시지, 그냥. 좀 띄어쓰기 좀 더 해주세요. 텍스트 좀 많네요. 간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기반으로 됐어. 아, 그쵸. 위에 목차를 이렇게 빼니까, 뭐예요? CPS가 또 여기 들어왔네. 목차에 CPS가 없는데? 그렇죠? 여기 CPS가 있으면 여기 목차에도 CPS가 있어야죠. 예. 이렇게 되면 지금 디지털 트윈만 물어본 줄 알잖아요. 그것만 쓰네? 근데 갑자기 여기 들어오면 얘는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양이 너무 많은데? 디지털 트윈이랑 CPS를 가와 나로 쓸 거면 기술 요소를 세 개만 써야겠죠? 그러니까 기술 요소 양이 많은 거죠, 너무. 얘도 여기도 도시가 안에 이렇게 텍스트 많이 쓰지 마세요. 안 보여요, 하나도. 이 도식을 그리자는 거는 시간을 줄이자는 건데, 이러면 시간이 늘죠, 오히려. 그림도 그려야 돼, 텍스트도 많이 써야 돼, 이러면 시간 안에 쓸 수가 없어요. 간, 필요한 텍스트를 축약해서 너무 없어 보이지 않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너무 비어 보이지 않게 쓰는 거. 내가 아는 걸 다 적자가 아니고, 이 아는 걸 다 적는 거 어디다가? 여기다가, 표에다가. 근데 이번에 물어본 거 자체가 한 단락으로 두 개나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자세히 쓸 필요도 없었던 거죠. 요건 좀 다시. 지금 내용을 거의 여기까지 쓰셨는데, 요 정도에서 끝났어야 될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양이에요. 요 밑에 이만큼은 너무 많이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좋아요. 스카다의 개요, 정의 및 특징. 특징. 지금 너무 많아요. 다. 여긴 굿. 이건 잘 적으셨고, 네. 이거까지 나쁘지 않은데, 시간은 없네요. 지금 이렇게 쓰셨으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네. 이거 한 30분 쓰셨을 것 같은데, 빨라도. 그쵸? 자, 문제는 변형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내용만 보면 뭐 점수 맞을 만큼 내용이에요. 내용은 물어본, 일단 이분도 점수는 나와요. 추가 단락까지 쓰고 그래서 사실 점수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시간 안에 작성하면. 근데 목차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음, 물어본 거를 진짜 다 쓰셨으니까 점수는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요거 이게 막 이게 이렇게 썼다고 막 점수가 까이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 점수를 채점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채점자가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고 의도를 주는 거지. 이렇게 쓰면 점수 마이너스 되나 이런 건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를 점수 쓴 걸로 점수를 매기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쓰시면 채점자 헷갈릴 수 있어요. 목차 이렇게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어차피 여기 작성한 거 기준인데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양이 아니네요. 제가 보기엔. 그다음에 네, 또 다들 이 문제만 아니 문제 선택할 게 많았는데 왜 다들 이거만 하셨어요? 그렇죠? 오타도 있네. UAM 이런 거 문제 가나다라 있어서 얼마나 좋잖아요. 편한데. 이런 것도 스마트 카 이것도 문제 쓰기 쉬운 문제인데. 여기 좀 문제 물어본 게 많구나. XR 이런 거는 이런 거 쓰시지. 블록체인, 추기, 그럼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스케일인 이거 이런 것도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다들 쓰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클라우드만 너무 집중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볼까요? 이거 이렇게 쓰는 거죠.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게 끝이면 안 되죠. 이게 끝이면 안 되죠. 음. 이러면 정의만 쓴 거잖아요. 물어본 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키워드. 항상 말씀드리지만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물어본 건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정의만 쓴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뭐가 얘를 구성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물어는 봤는데 페이지 양도 적고. 얘가 한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얘 물어봤으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개념만 쓰겠다는 거잖아요. 물어본 거는 이게 뭐야를 물어봤더니 얘는 그냥 이거야?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간글을 세 줄씩 사용한다? 음, 간글을 이렇게 너무 설명글로 쓰기 없기. 간글 너무 양이 많고 구축 및 특징, 구축 및 특징? 여기도 그래요. 구축 방법이랑 특징이잖아요. 그 내용은 있어야죠. 그렇죠? 다는 내리시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얘를 정확하게 뭘 쓰겠다는 건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구축 및 특징을 쓰는 건 좋은데 특징 및 구축이었지 않나요? 그렇죠. 순서 바꾸지 마시고 그렇죠? 개별로 정성껏 많이 작성 잘하셨는데 양이 조금 부족하네요. 마찬가지로 특징을 좀 키워드스럽게 이런 건 좋아요. 오픈시프트, 구글 덕스 이런 건 특징이 될 수 있지. 저비용 뭐 이렇게. 네이티브 클라우드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쓸 거니까. 요거는 잘하셨고, 여기 조금 비어 보이긴 하는데, 여긴 조금 뭘로 채우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한두 개씩만 넣어서. 음, 좋아요. 이렇게 조금 비어 보이면 앞에다 대시 하나씩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 좌우 정렬 해주세요.
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파도 치지 않게 왼쪽부터 시작해서 좌우 정렬되게. 자간 충분히 띄워도 괜찮거든요. 오른쪽은 좀 텍스트가 많은데 그래도 뭐 예. 39분. 이거 그리시느라 그러면 지금 오래 걸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림 그리시느라. 그렇죠? 여기에 시간 걸릴 게 딱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딱 이거 생각해내시고 그리시느라 오래 걸린 거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몇 번 하면 시간이 확 줄어들 거니까 여기 텍스트가 많아요. 여기 너무 많아. 파스니까 사실 플랫폼에 기반된 내용,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똑같게 적을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 지금 범위를 해준 거잖아요. 미들웨어 이하, 인프라부터.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이건 다 인프라잖아. 그렇죠? 여기는 앱까지. 그거잖아요. 여기 인프라. 이건 인프라라고 그냥 딱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포인트만 되면 돼. 그래야만 여기도 시간이 확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여도 텍스트 좀 줄이고 좀 포인트들 딱딱딱딱 가면 충분히 시간이 줄어들 것 같고. 여기 사실 이거는 시카스니까 보안이 핵심이니까 이 보안의 키워드를 막 다 적을 게 아니라 굳이. 어차피 구축 방법을 물어본 거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물어본 게 구축 방법이니까 구축 방법스럽게. 마찬가지로 목차 순서 변경하지 않습니다. 물어본 내용 중심. 요거는 뭐 지금처럼 개별로 절차를 적으시는 게 더 점수는 나가요. 시간이 안 되잖아요. 너무 일단 이 문제는 물어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갈 수가 없어요. 10, 14점을 드리고 싶었던 건 가운데랑 그런 것 때문인데 14점이 나갈 수가 없네요. 첫 번째 물어본 거를 제대로 안 적으셔가지고. 이렇게 점수. 요거보다 높게 맞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쓰시면. 여기까지 해서